50개의 복소수가 있고요. 뭐 규칙 찾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복소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구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 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복소수 주어져 있고 계속해서 다음 걸 얻는 거니까 이 모양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는 게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Z1은 2 플러스 i 주어져 있고요. Z2는 그럼 뭐 하면 돼요? 1에서 2 플러스 i를 빼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거고요. Z3는 1에서 또 1을 빼야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i인가? 역수 취하면 3 마이너스 i분의 2죠. 실수화 시키시게 되면 5분의 3 플러스 i로 약분되겠네요. 뭐야? 다음 Z4는 1에서 1을 빼면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i니까 2 마이너스 i분의 5가 되거든요. 실수화 시키시면 2 플러스 i 나오면서 그러니까 Z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Zn 플러스 3이 Zn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Z50은 그냥 Z2와 같은 거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서를 바꿔놨어? 못 찾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299번 제가 안 했나요? 299번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알파와 알파 바의 합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실수부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순허수인 경우에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1은 틀렸다는 거 알겠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이면 이라는 말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켤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 판정할 때요, 얘가 실수이다 나오면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실수는 켤레를 씌워도 실수이다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켤레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바 분의 1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역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이에요. 켤레를 씌워도 변화가 없으면 실수죠. 켤레를 씌웠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수입니다. 그래서 3은 참이에요. 알파 베타의 곱이 0이면 알파는 0 또는 베타는 0이다. 이건 당연히 참이죠. 그렇죠? 네, 복소수 다니까 성립하는 명제고요. 5번은 제곱의 합이 0이다. 이런 건 쉽게 발레를 찰 수 있잖아요. 뭐 1하고 i. 그럼 틀렸다는 거 바로 알겠죠? 네, 그래서 3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05번 보죠.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근데 이것도 이 5도 물론 의미가 있는 값인데 이 5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수가 실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는 캘레시도 변화가 없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캘레를 씌워보면 z 바 z 더하기 z 분의 z 바, 이건 역시 5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z 분의 z 바하고 z 바분의 z가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0이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분자만 보시면 이게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죠? 맞잖아. 따라서 z바는 마이너스 z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은 z는 순허수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z를 그냥 AI, 인공지능 아니고요. 네. 자,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네, 이거 5다. 그럼 a는 뿔마 루트 6이 되고요. 어차피 그래서 확정이 안 되니까 맞잖아. 네, 2ai의 제곱이죠. 맞아요. 맞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이런 조건들 나왔을 때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고 했어요. 되도록이면 그걸 안 하려고 해야 복소수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생깁니다. a 플러스 bi 잡아서 풀면 어쨌거나 답은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 보면 그런 짓 하고 계시면 어쨌거나 시간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볼 거니까 그걸 쓰지 않는 풀이를 최대한 많이 고안을 해놔야 되고요. 314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어떻게 고치고 싶어야죠? 아,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루트 2의 m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오른쪽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듭제곱 했을 때 얘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이죠. 45도잖아요. 최근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서 복소평면 사용하는 법 배웠죠? 배웠어요? 네. 45도니까 이거 이용해서 하려고 변형을 한 거고,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이 최대이려면 m과 n이 모두 최대인 상황을 찾으면 되죠. 맞잖아요? 네. m이 96이고 n이 48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찍는 건가요? 아, 찍는 게 아니고요. 왼쪽은 45도를 돌리는 거니까. 맞아요? 네. 복소수도 나올 때가 있고 실수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루트 2의 거듭제곱이니까 항상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왼쪽은 거듭제곱해도 복소수의 크기는 변동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의 1로 고정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계속해서 거듭제곱하면 밑이 루트 2이기 때문에 값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사실상은 루트 2의 지수인 2n-m이 0이어야죠. 그러니까 1 되는 경우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가 답이다. 답은 14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3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써보면 첫 번째 게 마이너스 i인가? 두 번째 건 1이죠. 예. 세 번째 건 i겠네. 그러면 맞잖아. 예. 네 번째 건 마일이고요. 이게 얘가 반복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건데 1만 세일을 넣고 싶다면서 이걸 몇 개 더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1-a가 완성됐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n이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냥 300 이하이면 돼요. 그럼 k는 4분의 302니까 대충 75. 얼마 되겠죠. 그래서 n은 75개다. 왜냐면 k의 개수와 n의 개수는 같기 때문이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320번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0이 아닌 조건이 있으면 문제가 좀 쉬운 겁니다. 0이 아닌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0일 때 포함시켜야 되는 자꾸 빼먹거든 학생들이. 알겠죠? 네. 그러면 C는 확실히 음수고요. A, B는 양수여야 되는 상태죠. 저 마이너스 때문에. 맞잖아? 네. 그리고 C가 음수면 B는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A도 양수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식에서.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A, B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B와 C의 부호는 서로 달라서 그냥 합쳐도 되거든요. 근데 B, C가 음이고 A가 양이니까 마이너스 나와야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B, 루트 C 분의 루트 A를 계산할 때 첫 번째로 B, C를 합치는데 B가 양이고 C가 음이라서 그냥 합쳐도 돼요. 그죠? 두 번째로 근호를 합칠 때 B, C는 음수이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합쳐야 되죠. 알고 계시죠? 니은 참입니다. 네. 이것도 마이너스 A가 지금 음수고요. 마이너스 B도 음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합칠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AB는 양수이고 마이너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BC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틀렸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3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했대. 좀 많이 잘못했네요. 그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잘못했지? 아, 그래요. 네. 뭘 가지고 풀 거냐면 잘못된 근거계수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죠. 네. 지금 두 근의 합은 A분의 2B라고 봐야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예. 얘가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건 1 플러스 i니까 나머지 한 건 1 마이너스 i라고 치고. 예.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a분의 c 되죠. 예. 이것도 2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a고요. c는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원래 방정식은 0이어서 x는 마이하고 1이에요. 알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되 아니 알파가 더 크면 안 되지 않냐? 아, 이더 크니까 그러네요. 맛이 같네요. 네. 절대값이 아니고 값이 큰 거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해 공식 나오면 잘못된 근거계수관계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근거계수관계를 이제 인수분해 전개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직접 더하거나 곱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해서 첫 번째 건 중근을 갖는다. 중근 알파를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x-알파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p가 알파고 q는 알파의 제곱이다. 전개했을 때 모양 맞춰봤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알파 또 심지어 공유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했는데
알파를 넣어봐야겠지. 베타에 관한 정보가 없잖아. 근데 알파는 P와 Q가 알파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를 넣어보시면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가 알파니까 2알파의 제곱 더하기 Q가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은 0입니다. 정리하시면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은 0이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3이거나 또는 알파는 1이에요. 근데 알파가 1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PQ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알파는 1은 아닙니다. 그럼 알파는 2분의 3이다. 그럼 2분의 3을 다시 집어넣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3은 0이다. 이거 정리하시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나올 거거든요. 정리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알파가 2분의 3일 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예. 알파를 넣어보는 걸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P와 Q를 알파에 대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325번 보겠습니다. 정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것도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니네를 낚시할 거야. 나한테 낚일 사람 이러고 있잖아.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n이 1인 경우에 반드시 한 개일 텐데 그래서 f1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두 번째 n이 1이 아니면 얘가 이제 비로소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 중근 조건 쓰는 겁니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못 봤네요. 3 마이너스 n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판정을 시도를 해보면 F0은 양수니까 2개죠. 얘는 무조건 1개라고 했고요. F2 양수니까 2개입니다. F3은 중근이니까 1개겠죠. 그 다음에 0개 이렇게 해서 6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절대 이거 보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정계수에 있는 경우에. 알겠죠? 이거 진짜 끊임없이 낚시를 하는데 끊임없이 낚입니다. 굉장히 좋은 낚싯대인가? 네. 아무튼 끊임없이 낚인다는 거 좀 각별히 주의하세요. 329번 50 이하의 소수 PQ에 대하여 소수입니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허근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판별식인 p의 제곱은 마이너스 4q 이게 음수여야 되니까 p의 제곱이 4q보다 작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을 간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다 이런 말 하려면 근의 모양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의 공식을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4q겠죠? 맞아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여야 되는데 근데 이 p는요 얘 혼자 정수라고 되는 게 아니야. 얘랑 약분이 돼야 되잖아. 짝수인 소수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짝수인 소수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p가 그냥 2로 확정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4-4q 얘가 4 곱하기 1-q가 될 건데 얘가 음수인 건 확실히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여야 되죠. 그래야 근호 밖으로 나와서 허수 부분을 정수로 만들 거니까
맞아요. 짝수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 4가 나오면서 2가 같이 기어 나와서 분모에 약분될 거거든요. 그냥 제곱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Q는 뭐부터 가능하냐면 2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제일 컸을 때만 생각하면 되죠.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저걸 제곱수만 제일 큰 게 37이에요. 37 소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나오잖아요. 6의 제곱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최대값은 39고 최소값은 4다. 답은 43이다. 선생님 더 큰 소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보세요. 넣어서 제곱수 되는지 보시면 없습니다. 50까지. 소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곱수가 안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31번. 두 실근의 차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고,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니어서 뭐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분해서 쓸게요. 왜 약분해서 쓰죠, 선생님? 그냥 두 근의 차 공식 쓰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죠?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인데 2차항의 개수를 제가 1로 이미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루트 판별식만 구하면 되잖아요. 루트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16 이게 됐고 같고 이게 3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수조건은 당연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차만 보시면 돼요. 21 마이너스 a분의 16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정리하시면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옵니다. 별거 없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는 합과 곱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차공식 쓰시라고 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대공식 떠올려서 빼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공식이라고. 이걸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진짜 제가 예비 고일들 받아가지고 차공식 쓰는 애가 있나 이렇게 봐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럴 이유가 딱히 없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미스터리합니다. 미스터리. 335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z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써볼까요? z 더하기 z바 구하랬으니까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2알파 바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분을 해야 되니까 분모 통분해 보시면 4알파 알파 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이 분모에 놓이게 되고 분자는요 4알파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이게 되네요. 근데 알파랑 알파 바가 켤레근이잖아요. 실계수라서.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2고 알파 알파 바는 3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왜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341번 세 실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개수를 0이 아닌 다른 실수로 보고 잘못 풀었더니 2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냥 잘못 팠다는 얘기예요. 잘못 팠더니 2 플러스 i를 한 근으로 구했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1 플러스 3i를 한 근으로 구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실계수이기 때문에 2 플러스 i가 즉 x가 만약에 2 플러스 i라면 물론 켤레근 정리를 쓸 수도 있고 그냥 2 넘겨서 거듭제곱해서 계산해서 정리해서 원래 2차원씩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넘기는 방식 택할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맞잖아요? 네. x가 1 플러스 3i가 나오면 이거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0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맞아요? 네. 구하라는 게 얘 서로 다른 두 근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뭘 구하란 말입니까? 뭘 구하란 말이죠? 알파 베타요 이거 말고요. 네. 이 말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ABC의 B를 구하란 말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ABC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ABC의 B가 결정하는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하고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의 근은 같죠. ABC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개수의 B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일치시켜야겠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은 0이라고 생각할게요. 밑에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잘못 본 거예요? 2차의 개수를 잘못 본 거니까 나머지는 딱 똑바로 봤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 똑바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차의 개수가 일치한 상태니까 똑바로 본 것만 조립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 우리가 원래 찾고자 하는 방정식이죠. 물론 2와 마이너스 4와 5가 A, B, C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대 B 대 C가 2 대 마이너스 4 대 5라는 뜻이지. 이해되죠? 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도 이렇게 풀면 좀 더 재밌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뭐 사용한 거예요, 쌤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 쓴 거예요. 알파 2알파의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5일 거니까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4알파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베타의 제곱도 2분의 1 곱하기 4알파 마이너스 5잖아요. 이렇게 근의 의미를 잘 안 써요. 학생들이 잘 안 쓰니까 의도적으로 좀 쓰려는 풀이를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곱셈공식 충분히 했잖아. 여기서 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할 이유가 딱히 없다 이거지. 근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좀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사실 2차 방정식만 그러겠어요? 다항 방정식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예. 방정식의 근은 다항 방정식 입장에서 개수들끼리의 B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ABC를 구하라는 말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잖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ABC를. 알겠죠? 제가 구한 것도 ABC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확은 아영아 네, 괜찮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학이 어떻게 즐거워? 그죠? 네. 두 억은 알파 베타를 가질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다. 이거 잡아놓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베타의 제곱이 2차인 게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베타의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Q는 0일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쓸 때 2알파는 잠깐만요. 2알파도 이렇게 해버리죠. 2알파도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씁시다. 그럼 2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1알파니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p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가 1이죠. 맞잖아. 이걸 다시 써보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야 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P가 마이너스 2고 Q는 3이다. 그래서 Q 마이너스 P는 5다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보다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풀었다면 뭘 이용했기 때문에 간단히 푼 거예요? 근의 의미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푼 겁니다. 알겠죠? 예, 방정식의 근의 의미 잘 사용하세요. 저거 네. 화분이니까 베타가 알파가 하잖아요. 네.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파두고 켜내 씌워서 같아 해도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얘가 알파 바잖아요. 네. 그걸 쓰셔도 됩니다. 344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와 있고요. 이 두 근의 곱이 1일 때 얘는 곱을 물어봐가지고 이 상태로 풀이하기 좀 그러네, 그죠? 그래요. 이건 식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식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식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x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렇게 바꿀 건데 이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뭐 표준형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x 대신에 2x-1을 넣어야 되는데 x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한 개인 게 더 유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x를 한 개로 만든 거예요. 그럼 f의 2x-1 더하기 4 얘는 a 곱하기 2x-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예. 정리하시면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a x 더하기 8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곱은 4a분의 8a 더하기 4가 될 건데 얘가 1이다 이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2 값은 구하시겠죠? 네,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식을 써서 푸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자, 다음 348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지금 알파 베타의 곱이 1이잖아요. 맞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같은 부호란 얘기죠. 참이네요. 기억에 그냥 동부호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양양 또는 음음이냐. 그죠? 예. 니은도 졸라 당연한 말인데요. 알파 베타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알파가 0과 1 사이라면 베타가 1보다 커야 곱이 1을 만들 수 있겠죠. 예. 똑같이 0과 1 사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부호가 반대인 건 불가능하니까. 뭐 값도 의미 나오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곱이 1이다 가지고 기억 니은 다 판정되고요. 디귿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아닌가요? 그쵸? 네, 여기서도 근의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요. 맞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니까. 근데 얘가 실근 간다고 했기 때문에 p가 범위가 없지를 않아요. p의 범위가 있습니다. 판별식을 쓰시면 p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P의 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참이에요. 이해하시죠? 미정계에서 이거 실근이라고 많이 적혀있으면 미정계에서 범위를 준 거예요. 그냥 문제에 실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근이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미정계에서 범위를 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도 약간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얘가 P에 관한 함수잖아요. 맞잖아. 최소값이 2라는 말은 다음 P에 관한 함수의 치역을 조사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함수의 치역을 조사할 때 정역도 검토 안 하는 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P의 범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P의 범위를 찾으러 가야지. 물론 실수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역 찾아야겠구나, 치역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얘는 자유스트에서 풀었던 건데 여전히 어렵나? 그럴 거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AKJ가 여기거든요. 여기 맞아요? EJI는 여기에요. 근데 얘들 하나같이 다 직각이동면 삼각형이잖아요. 맞아요? 네, 닮을 건데 넓이가 2분의 3배라는 게 길이가 루트 2분의 루트 3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길이의 비를 좀 이용하려고 여기를 선생님이 루트 2L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L은 그냥 비례 상수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3L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러면 2L이 돼버리죠. 대칭 구조니까 여기도 루트 3L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인 정사 2와 2K니까 일단은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L 요게 2여야겠네요. 맞잖아? 한 변의 길이 4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례상수 L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되냐라고 하면 얼마야 되니? 루트 6L이어야 되지 않니? 이거 만족할 거니까. 그쵸? 예. 여기 루트 2L이겠네요. 그래서 2K라는 건 그냥 2루트 2 더하기 루트 6L이라는 거죠. L이 뭔지 아니까 괜찮습니다. 예. K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L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전개할 때 루트 1을 통분하는 게 더 좋나? 그냥 전개하세요. 예. 굳이 공통에서 뽑으면 2루트 2분의 1 하고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예. 전개하는 거 여러분들 잘하니까 정리하시면 4분의 1 루트 2 더하기 4분의 1 루트 6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 보시면 답 되는데 별 지장 없죠? 진심으로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닮은 삼각형인데 비례상수 이용해서 세 변 다 때리면 되지. 이걸 뭐, 그렇죠?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을 거니까 혹시 앞에 빠져있는 문제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앞으로 가서 더 이어서 할게요. 36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가의 그 괄호 안에 복소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1-i는 제곱을 미리 시키면 그죠? 네.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의 n제곱 i 이거의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이걸 잘 보시면 n에다가 1, 2, 3, 4 이런 거 넣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가 어차피 순환성을 갖잖아요. i 때문에 결정될 거니까. 뒤에는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앞에 i가 문제인데 앞에 i가 2의 n제곱 만약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면 그죠? 예. i를 무시하고 이제 2의 거듭제곱의 관점을 봤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와야 되죠. 맞잖아. 마이너스를 안 달고 나와야 한다는 건 n이 마이너스 1 i를 거듭제곱하면서도 마이너스를 갖고 오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3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실제로 되는 건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입니다. 이건 근데 n에다 1, 2, 3, 4 넣어봐도 그냥 확인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안 넣고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넣고 확인한다고 해서 딱히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거듭제곱의 순환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n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 3의 배수예요. 맞잖아. 이거 빨리 찾는 법칙 알려줬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니까 양수 4로 나눈 정수의 분류를 쓰고 있고 3의 배수니까 양수 3으로 나눈 정수의 분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와 얘의 최소공 배수인 12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 분류를 시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n은 12k 꼴일 텐데 맞아요? 뒤에 붙는 나머지가 3의 배수이면서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어야 돼요. 그건 3이에요. 맞죠? 아니 3의 배수면 3, 6, 9, 12밖에 없는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건 3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뒤에 붙는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3이어야 된다고요. 저는 뿔3보다는 마이너스 9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뿔3 넣게 되면 0일 때 니네 자꾸 빼먹어. 나도 빼먹으니까 내가 풀이를 이렇게 그냥 고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40 이하다 하면 되는 거니까 K의 개수가 곧 N의 개수죠. 예, 그래서 N은 몇 개 가능하냐? 4개 가능하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수의 분류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수의 분류가 괜찮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6,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 z를 가질 때 z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써라. 일단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 해야 돼서 a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풀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근의 의미를 쓰시면 이게 성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z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z는 허수인 걸 내가 확실히 알고 z의 세제곱은 실수인 걸 아는데 z의 제곱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양변에 z를 곱합니다. 그러면 z의 세제곱 실수인지 알죠? 마이너스 a의 z제곱 여전히 뭔지 모르는데 az 허수인 거 알죠? 선생님 여전히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이때 z의 제곱에다가 az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제 뭔지 아는 것만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z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z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z는 0인데 z는 허수고 z 세제곱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끼리 모으고 허수끼리 모으시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얘도 0이고요. 맞잖아? 네. 이걸 만족하는 a는 1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0은 안 될 거니까 a는 0과 4 사이에 있죠.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 z세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풀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짓을 하는 근거를 기억하세요. 근거가 뭐라고? 얘의 정체를 알아요. 실수예요. 그죠? 얘의 정체를 알아요. 허수예요. 누굴 몰라요? 얘의 정체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